정치인사이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출범한 민주당 선대의 명칭이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이렇게 돼 있고 민주당은 이제 3인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입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3인 체제고 국민의힘은 원톱 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가는 것 같은데 3톱과 원톱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근데 그 원톱은 아니고 총괄은 이제 원톱이 맞는데 예. 거기에 그 아마 공동위원장 4명을 둘 거예요. 어. 윤재욱 원내대표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나경원, 그다음에 원희룡, 그리고 이제 안철수 예. 이렇게 5명 공동위원장. 다만 이제 실질적인 원톱은 한동훈 위원장이 맞는 거죠. 예. 나머지 이제 내부는 본인 선거도 치료되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으로 가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개항을에 본인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 선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원톱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비례에서 인유한 혁신위원장 예. 이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 그 같은 당이기 때문에 아마 투톱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민주당의 3인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해찬 전 총리 같은 예.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선거에서 압승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부겸 총리는 사실 좀 쓴소리도 많이 했던 분이세요. 공천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좀 쓴소리를 했던 분인데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것은 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개파든 아니면 지지하는 세력 간의 차이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 예. 더 이상 분열되면 안 된다. 이제는 공천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선대위는 결국 통합형 선대위가 된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뭐 이해찬 전 총리도 그렇고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사실은 좀 쓴소리도 하셨던 분들이 이분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결국 원팀을 이루는 민주당 내 다른 계파의 모든 갈등들을 넘어서서 원팀 선대위로 꾸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경선에서 아깝게 탈락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예. 다 지금 다 당을 돕겠다고 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함께하겠다고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 분이 함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즉 통합형 선대위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총선의 프레임을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공천 배제되면서 이제 개파 갈등의 정점에 섰던 임종석 전 실장도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중심으로 단결을 호소했고 이제 친명 비명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또 역할을 맡게 될지도 이제 궁금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의 개파 갈등의 불씨는 다 이제 꺼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 개파 갈등이 불거진 거잖아요. 네. 공천만 아니었어도 이런 개파 갈등이 크게 불거질 이유는 없었는데, 근데 사실 공천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는 선택이 되고 누군가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이나 국민들 또 시민들,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경선에 그걸 받아들이고 민주당을 원팀을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는 건 대단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상징적인 인물로 보여졌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임종석 전 실장이 뭐 이낙연 전 대표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남아서 백의종군 하겠다고 밝힌 것은 민주당의 통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어떤 봅니다. 역할도 맡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당장 뭐 당직을 맡아서 그러니까 선대위에 무슨 직책을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본인은 어제 밝힌 걸로 보면 백의종군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은 상태에 전국을 돌면서 후보들을 지지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또 대중적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임종 실장이 어디를 가서 지원 유세를 하면 거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임종석 전 실장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민주당이 원팀이 됐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이제 백의종군하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13일 만에 다시 이제 최고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공천 갈등, 개파 갈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잦아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근데 그 임종석 실장은 이제 본인이 추후에 그 당권을 노릴 겁니다. 네. 선거 후나 이제 8월달에 그래서 이제 당권을 위해서 이제 그 당을 위해 희생하는 백의종군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그 공천 갈등은 저는 임종석보다 이제 훨씬 심한 게 좀 이따 다룰 이제 그 박용진 의원 이게 훨씬 더 일파만파 심할 거고 이거보다 좀 더 심한 게 저는 김동아 변호사. 이거는 이제 청년들의 공정성 이거하고 이제 문제 되거든요. 서대문 갑에. 그래서 이제 그 공천 갈등이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게 그 어제 박용진, 김동아 변호사 때문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박용진 의원 말씀하셨는데 재선의 박용진 의원이 강북을 해서 정봉주 의원에게 이제 고배를 마셨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받아서 30% 감산된 게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박용진 의원은 지역 기반도 탄탄하고 또 국민적인 또 인지도도 높고 해서 아마 뭐 중도층이나 수도권 표심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파장이 있을 걸로 보시는지요? 파장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하위 10%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국민 전체로 이제 평가했으면 상위 10%에 들어갈 이런 데 분이 하위 10% 된 게 첫째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결선 투표를 도입했거든요. 그냥 아마 이제 그 3인 경선했으면 박용진 저는 의원이 이겼을 거로 봐요. 예. 다만 이제 결선 투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성훈 변호사가 나중에 정봉주를 지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친명이 결집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용진이 공개한 걸 보면 박용진은 조금 이겼어요. 근데 그 결국 30% 페널티 때문에 졌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후유증이 클 거로 보입니다. 예. 향후 거취라든지 행보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 그 박용진 의원은 예전부터 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김용주 전 부의장이 국민의힘의 강거에서 강하게 비판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을 떠나거나 당에 뭐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발표를 보면 이제 근소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차이를 넘어서서 이미 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는 박용진 의원이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지킬 거라고 보고요. 예. 뭐 지금 당장은 서운함이 있겠죠. 예. 어느 누구든 인간적으로 그런 서운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박용진 의원이 어쨌든 당의 자산이고 또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당내에서 대선 후보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을 나가서 무슨 모색을 하는 것보다는 당에 남아서 본인의 정치적 역할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이 긴 안목에서 본인이 정치적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은 아마도 당에 남아서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또 뭐 다음 대선에 출마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는 본인이 다른 역할을 또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서 아마 당에서 함께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에 남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서대문 갑에서 여기는 이제 청년 전략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우상호 의원 지역구였는데 불출마 불출마. 선언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청년 전략지역구로 지정이 됐는데 김동아 변호사가 결국 본선 진출해서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하고 맞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동아 변호사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아서 대장동 변호사로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고 이제 친명계 인사여서 이것도 이제 친명 횡재 비명 행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원래 이제 그 3명이 된 거죠. 네. 거기에 성치훈 그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안희정의 그 비서를 했는데 옛날에 그 정언을 써달라 이러니까 정언은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언은 이제 자기 생각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기억난 대로 쓰는 게 정언이잖아요. 예. 근데 이 정언 쓴 내용이 2차가 아니다. 이런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3등의 분을 이렇게 탈락을 시켜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4등 했던 김동아 변호사를 이제 올린 거예요. 여성 단체에서 성명이 나왔었죠. 예. 올려가지고 이제 그 4등 했던 분이 갑자기 1등으로 바뀐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게 첫째는 이제 그 성치훈 이 정원 문제를 옛날에도 알았거든요. 네. 이미 그 물어보고 질문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배제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경선에 참여시킨 거죠. 그래서 이긴 걸 갖다가 이제 그 저는 배제한 거 이게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네. 아마 이제 김동아 변호사가 3등 안에 들었으면 성치훈 이분을 이렇게 자르지 않았겠죠. 김동아 변호사를 3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래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동아 변호사가 이제 4등 했는데 들어가니까 아마 이제 당원들이 볼 때 아 이분이 이제 정지상 변호도 하고 아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친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1등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연 청년들을 상대로 공정한 4등이 1등 되는 게 이게 공정한 경선인지
청년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청년들이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김동하 변호사가 사실 뭐 극적으로 생활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전체 그 공개 경선에서는 이제 4등으로 밀려서 사실 1차선 탈락했었는데 그랬었죠. 부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행까지 확정을 지은 거죠.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거예요. 보통은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도태우 변호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권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최고 의결 기구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비대위죠. 비대위에서 문제가 있다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런 일은 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돼서 그것이 전체 총선판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공관위에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나는 서정욱 변호사가 이분을 또 편드는 것도 처음 들었는데 2차 가해라고 여성단체에서 비판을 하고 이러면 또 사회적 또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1위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 총선 과정에서 물론 이분 입장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분 입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최고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검토해달라고 공관위에 넘겨서 그걸 다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거고요. 그런 일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있는 겁니다. 늘 김연아 의원 관련해서도 그랬죠. 도태우 지금 그 변호사 관련해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5.18 폄훼 발언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사회적 관점이나 이런 사회적 어떤 그 여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이 사안이 전체 선거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최고위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천이 막바지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건가요?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중남구의 경선까지 거쳐서 공천을 받은 도태우 변호사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지도부가 공천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5.18 관련해서 이제 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이제 다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또 경선까지 거친 사람 공천 취소하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그 일베는 뭐 본인의 일베 글 올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서 일베 글 중에 탄핵이 무효다, 태블릿 PC가 위조됐다 이런 데 글들 몇 개를 그냥 게시한 것뿐이지 본인이 글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일베는 별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5.18이 문제인데, 근데 그 지만은 교수처럼 뭐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한 게 아니고 5.18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짜 유공자냐 진짜 유공자냐 또는 이제 그 북한군 개입 여부 이런 데 5.18도 성역이 아니고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쓴 거예요.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쓴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정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공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게 다시 한번 공천을 확정하는 이런 데 과정도 필요하다. 뭐 저는 배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공천을 확정 지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한번 들여다는 보되 기존의 결정은 번복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이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의 발언 대단히 잘못됐죠. 잘못된 발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뭐 글을 올리고 이런 부분도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가 광주 방문을 앞두고 있거든요. 호남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호남 방문하기 전에 이 문제 해결 안 하면요. 호남에서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남에서 어쨌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했습니다. 그 약속을.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호남에 있는 민심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당장 호남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지금 그 후보들 이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호남 전체가 다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서진 정책을 통해서 호남의 지지를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태우 변호사 한 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호남 민심 전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비례 의석 46석에 이릅니다. 전체 한 뭐 300석 가운데 6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많은 또 의석을 차지하는 게
이제 비례 의석이어서 비례 정당에 과연 누가 들어가는지도 이제 유권자들께서 지금 면밀하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야권의 비례위성장 더불어민주연합이 오전에 비례대표 후보에 들어갈 전문가 20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그 내용인데 또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시민단체하고 진보당, 새진보연합하고 해서 그 비례연합 정당을 지금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단체 몫으로 들어온 여성 1호 위원이 반미 성향 단체인 결의 하나 출신이라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일단 이제 진보당이 세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새진보연합도 이게 세석이고요. 예. 근데 시민단체 목까지 너무 이게 진보당 성향이나 내석. 이런 예. 데 그 친북 이런 데 그 시민운동가가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비례 1번은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반대했고 아마 이제 그 전지에 이분이 스스로 사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제가 보기에 그 외에도 정영희 이분도 이제 사드 반대 시위를 계속했던 분이에요. 이분도. 예. 그다음에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저는 이런 분들에게 부적절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이제 이렇게 열석을 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10명이 몇몇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혁신당을 비례를 찍겠다 이런 여론이 이게 그 크고 예. 어떤 여론조사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보다 앞선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비례 인사들을 추천하니까 그런 이제 그 영향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추가적으로 비례대표 20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몫이죠. 예, 그렇죠. 요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눈에 띄는 분은 저 위성락 전 이제 외교 관련해서 역할했던 분이죠. 전 러시아 대사. 예. 백스가 저분은 이제 영입 인사인데 예. 선생님이시고요. 백스가 교사도 공동대표. 예. 예, 맞습니다. 그 좀 아쉬운 부분은 예. 너무 조국 혁신당과 비교가 돼요. 영입 인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렇게 면에서요? 표현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지도라든지 예. 참신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랄까 지금의 윤석열 정권에 대응하는 어떤 선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비교가 돼서 조금 저는 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그래서 이제 이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신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천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예. 추천을 받든 아니면 정말 좋은 분들을 좋은 인재를 추천을 받고 발굴할 필요도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심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고요. 이미 결정이 돼버린 20명은 거니까. 확정된 겁니까? 예,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 번복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전제 그 부분만 이제 본인이 사퇴를 본인 하셨기 사퇴하는 때문에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시 뽑아야 되겠지만 네. 지금 현재 결정된 분들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조국 혁신당과 잘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끝으로 짧게 조국 혁신당이 지금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뭐 약진하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야 득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께서는? 예.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영향이 없을 거예요. 예. 보수표가 그대로 있으니까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민주당의 실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제로섬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뭐 많은 부분 민주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 중에 선명성을 원하는 분들은 예.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거니까. 다만 저는 보수 진영에 있으면서도 합리적 보수를 외치는 분들은 저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퍼센테이지는 적을 수 있지만 전혀 영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도 쪽으로 확장할 수 예. 있는 그런 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